네, 굿모닝 OBS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31분 막 지났고요. 우리 사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이슈들을 체크해봅니다. 굿모닝 이슈. 네, 오늘은 겨울철 자동차 관리 방법 짚어보겠습니다.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난주에 정말 대한인 11월 폭설 너무나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교수님은 뭐 별일 없으셨습니까? 도로가 조금 미끄럽긴 했는데 예. 감속운행에서 위험을 예방을 했죠. 예. 근데 지나가다가 예. 가끔 접촉사고로 멈춰서 있는 차를 몇 번 봤어요. 네. 그걸 보고 이런 생각을 했죠. 과속했구나. 왜냐면 이게 눈 비 올 때 감속하라는 건 법에도 나와 있어요. 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20mm 미만 쌓였으면 20%, 그 이상이면 50% 감속하세요라고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20mm 이상 왔기 때문에 예. 50% 이상 감속을 했었어야죠. 그렇죠. 아무래도 좀 운전에 대한 어떤 과신 뭐 이런 거가 있었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초보 운전을 벗어나면 내가 베테랑 드라이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교수님도 베테랑이시죠, 운전. 예. 그 운전에 베테랑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트랙에서 주행을 하는 자동차 레이서도 예. 일반 도로 나오면 똑같습니다. 명언이네요, 명언. 그 안에서나 잘하는 거지 밖에 나오면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많은 운전자분들이 눈이 왔을 때 좀 당황하면 사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브레이크를 밟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눈길에 좀 기억해두면 좋을 만한 운전법 어떤 거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미끄러우면 당연히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브레이킹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브레이크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거예요. 예. 정지시킬 때 우리가 보통 한 번에 확 밟잖아요. 마른 노면에서는. 네. 그렇죠. 네. 미끄러질 때는 그렇게 밟는 게 아니고 우리가 펌핑 브레이킹이라고 그래가지고 몇 번 나눠서 밟는 거예요. 짧게. 예. 그렇죠. 탁탁탁탁 이렇게 밟아주면 생각보다 제동이 잘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얘가 앞으로 자꾸 가네. 예. 그럴 때는 이제 엔진 브레이크를 쓰면 되는데 요즘 자동 변속기 차종도 가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기어 변수를 조정하는 장치가 있잖아요. 예. 그거를 활용해서 쓰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 긴박한 상황에서 이거 될까요, 이 엔진 브레이크 이게? 긴박한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제발 좀 앞차와 간격을 벌리세요.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마른 도로하고 눈이 쌓인 도로에서 예. 시속 50km하고 70km로 달려봤을 때 이거 실험을 해봅니다. 예. 그럼 눈길에서 제동거리가 일반 마른 노면에 비해서 5배 이상 길어져요. 그러면 앞차가 갑자기 쓸 거를 대비해도 5배 이상 간격을 띄워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브레이킹을 잘한다고 생각하면 최소 4배는 띄워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따라가요. 맞아요. 앞차 빨리 가면 따라가게 되잖아요. 누가 끼어들까 봐. 교수님, 앞차와의 그 간격이 어느 정도를 뛰는 게 좋을까요? 평소에? 보통 평소보다는 5배 정도 거리를 두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한 뭐 20m 정도인가요? 10m? 그렇죠. 평소에는 뭐 10에서 50m, 10m도 너무 짧고요. 보통은 이제 차가 한 2대 정도 쓸 거리, 물론 속도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렇죠. 뭐 시내에서 우리가 제한 속도 50km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30m에서 50m 차이를 두라 그러니까 눈길에서는 그거보다 더 둬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요. 저도 그 운전하다가 아찔했던 경우가 있는데 이게 내리막길이었는데 브레이크를 아주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간신하게 그 사고를 면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 사이드 브레이크를 밟거나 이게 잡아당기는 거 이거는 좀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긴 있죠. 그런데 이제 사이드를 갑자기 당기게 되면 뒷바퀴가 잠김이 돼서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눠주거나 아니면은 엔진 브레이크를 써야 돼요. 엔진 브레이크 쓴다는 건 변속기 회전 속도를 제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속기가 빨리 들어가면 바퀴도 빨리 돌을 거 아니에요. 그 변속기의 회전 속도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럼 바퀴는 빨리 안 돌아갑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갑자기 사이드 당기면 약간의 드리프트 같은 그런. 요즘은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서 주차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렇죠. 자동 홀드 기능이 있으니까요. 요즘 나오는 차들은 대부분 이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여서 예. 아마 뭐 사이드 브레이크 잡고 예전처럼 드리프트 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제 차가 좀 오래돼가지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사이드 브레이크 있습니다. 순간 확 옵니다, 연식이. 아니 근데 자동차들이 눈도 많이 밟았지만요. 제설 작업으로 인해서 염화칼슘도 많이 밟았단 말이죠. 이게 네. 타이어나 차체에 안 좋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교수님? 염화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염이라는 게 자동차에 기본적으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염화칼슘 뭐냐면 예. 석회석이나 바닷물에서 추출하는 염류 물질입니다. 이게 보통 자기보다 14배 많은 양의 물기를 빨아들여요. 네. 그러니까 습도나 온도가 낮은 조건에서도 수분을 잘 흡수하죠. 강한 제습력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얘가 염이 들어가니까 산성을 띱니다. 그러니까 산성은 기본적으로 잘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하얀 가루 묻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이게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살짝 녹으로 번지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 부식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설제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자동차 하부나 휠은 물론이고 도장이 좀 벗겨진 곳곳에 순식간에 부식이 진행될 수가 있으니까 조금 주의가 필요한데 물론 요즘에는 친환경 제설제도 많이 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예. 돈 많은 자치단체가 써요. 아, 네.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예, 예. 왜냐하면 비싸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일반 기업들이 안에 있는 도로, 공장 안에 있는 도로에서는 좀 쓰는 편이 있는데 예. 공공에서는 좀 쓰기가 아직은 너무 비싸서 좀 어렵죠. 그렇군요. 그럼 이 염화칼슘들이 많이 붙는 또 그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차도 그죠? 네. 달라붙는 데가 어디냐면 뒷바퀴 둘러싼 쿼터 패널에 많이 달라붙고요. 그다음에 앞바퀴 둘러싼 프론트 팬더 쪽에 많이 달라붙고 당연히 뭐 차 밑바닥은 많이 붙겠죠. 그리고 은근히 문 아래쪽에 많이 붙어요. 차문 아래쪽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눈길을 주행했다, 염화칼슘이 있는 곳을 주행했다 그러면 뭐 그 다음날 세차해 주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래도 뭐 못했다 그러면은 적어도 뭐 겨울에 한 3개월 정도 가잖아요. 네. 겨울 가기 전에 뭐 한두 번 정도 세차를 해주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이런 그 염화칼슘 깨끗하게 씻어내려면 그 일반 그 뭐 몇천 원짜리 기계식 세차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부 세차를 한번 해주는 게 좋죠. 네. 그래서 이제 하부 세차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곳이 있으니까 예. 그런 데서 겨울 가기 전에 한 번은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날마다 하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맑은 날에 교수님 재밌으세요. 오후에 예. 햇살 좋을 때 한 번 해주면 된다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도로 위에 녹았던 눈이 다시 이제 얇은 빙판으로 얼어붙는 블랙 아이스. 네. 사실 이거로 인한 겨울철 사고도 많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면 사고 좋을까요? 영상도 봤는데 진짜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게 전문 용어로 이제 도로 위의 암살자 이렇게 불리잖아요. 예, 잘 안 보여요. 어디서 많이 생기냐면 그 땅에 지열이 없는 곳에 많이 생겨요. 예를 들면 왜냐하면 이게 물기가 새벽에 기온이 떨어지거나 밤기 영하로 떨어지면 살짝 얼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밑에 지열이 있으면 안 옵니다. 그 지열이 없는 곳이 어디냐면 다리. 다리는 밑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응달진 곳. 이런 곳에 얇은 얼음막이 형성되는 건데 이게 아스팔트 색깔이 그대로 투영되니까 운전자가 맨눈으로 인식하기 어려워요. 네, 네. 가끔 지나갈 때 밤에 헤드라이트 불빛에 뭔가 도로가 반짝반짝한다. 그럼 100% 낀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미끄럽냐면 눈길보다 6배 더 미끄러워요. 더 미끄러워요? 네, 왜냐하면 눈길은 눈이 일종의 제동 역할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그냥 그 아이스링크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가끔 우리가 뭐 50중 추돌, 뭐 100중 추돌 이렇게 추돌 사고 많이 날 때는 겨울에 대부분 다 이 블랙 아이스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로 위 암살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안개까지 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차가 사고가 이미 나고 있었어도 안 보여요. 나중에 이식이 되고 나서 아차 하면 이미 브레이크를 밟아도 쭉 미끄러져 나갑니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럴 때는 차가 어느 쪽으로 피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핸들을 피하는 쪽, 그러니까 차가 미끄러진 쪽으로 방향을 좀 틀어야 됩니다. 반대로 틀면 그냥 돌아요. 그래서 가급적 브레이킹
브레이킹을 펌핑을 하면서 네. 차가 주행하는 방향 쪽으로 스티어링 휠을 조금 조작해서 피하는 게 가장 좋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쉽지 실제로 않죠. 현장에서 가보면 그냥 들이받습니다. 그쵸. 이게 대처가 쉽지 왜냐면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미처 제어가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미끄러져서 오른쪽으로 틀어지면 보통 우리들은 이렇게 왼쪽으로 트는데 왼쪽 돌리죠. 그러지 말고 오른쪽으로 그냥 오른쪽으로, 틀어버려라. 네. 그랬을 때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그냥 네.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를 보통 두세 번 정도 나눠 밟아라. 예. 가급적이면은 그 블랙아이스 볼 때도 앞차가 통과한 자리가 있어요. 바퀴자고. 네. 그쪽으로 좀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 지난주처럼 눈이 많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3차로 같은 경우 그러면 1차선이나 3차로는 좀 많이 위험하겠네요. 그죠? 그러면 보통 끝쪽 차선? 그죠. 양쪽 사이드 그렇죠. 차선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차들이 많이 다니는 쪽이 예. 많이 도로가 녹아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달리는 거죠. 그럼 굳이 2차선에서 굳이 따진다고 하면 1차선이 좀 위험한가요? 아니면 2차선이 위험한가요? 제설 뭐 작업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죠. 제설 작업에 다르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차선은 그 도로에 있는 흰색 선을 말하는 거고 예. 1차로 2차로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괜찮아요. 예. 예. 차선 달린다 그러면 누가 그러더라고. 선 위에 달린다고. 그러네요. 차로, 네, 1차로, 2차로. 2차로. 예.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가운데 차로에서 많이 달리는 게 네. 조금 안전하긴 하죠. 왜냐하면 1차로 쪽은 눈이 한쪽으로 쏠리잖아요. 네, 네. 거기에서 이제 물이 녹아서 밤에 내려올 수가 있어가지고 살짝 얼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블랙아이스는 그늘진 곳이나 다리 요런 데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량 다리 조심해야 돼요. 교량,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번에 이제 겨울철에 기온이 크게 내려가고 눈이 많이 내리면서 전기차에 관련된 뉴스가 사실 최근에 나왔습니다. 맞아요. 이게 네. 계기판에 나와 있는 주행 거리보다 실제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좀 더 줄어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교수님? 방송국 계시니까 예. 예. 여기저기 촬영 많이 다니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추운 겨울날에 야외 촬영하실 때 카메라 네. 배터리 빨리 소모 안 돼요? 그쵸. 맞아요. 금방 소모되죠. 똑같은 거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류가 흘러가려면 양극하고 음극 사이에 전류가 원활하게 통과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가는 도중에 그 통로가 저항이 세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기가 액체 전해질인데 예. 평소 같으면 박태환 수영 선수처럼 빨리 갈 수 있는데 예. 박태환 선수도 갈 수 없도록 약간 액체인데 반고체로 변해요. 아. 네, 그러니까 약간 젤 같은 형태로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 제한물이 수영 선수라도 빨리 못 가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의 이제 성능이 조금 떨어지게 되니까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실내 주차를 하세요. 라고 권고를 하는데 요즘 전기차 화재 문제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서로 양보를 좀 해서 예. 가급적 주차할 때 실내를 활용하시는 게 좋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 충전된 거리, 표시된 거리보다 충분히 짧아질 수가 있다는 걸 감안을 해서 한 30% 정도 네. 줄어들겠구나라고 감안을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충전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우문일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전기차 운전하시다가 이게 그 다 배터리가 나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사에 불러요. 우문은 아니고 네. 현문이에요. 현명한 질문입니다. 예.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견인해야 돼요. 네, 보험사 연락하셔가지고 예. 견인해서 가까운 충전소가 있는 곳까지 견인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시골에서 기름 떨어지면 연료통을 조금씩 갖다 주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는 이제 충전기까지 갖다 줘요. 그래요. 가서 이제 충전할 수 있게 해주니까 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미리미리 대비하면 좋을 좋을 만한 겨울철 차량 관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전기차는 말씀드렸으니까 예. 그 일반 차에서 가장 그 힘든 게 기온이 떨어지면 보험사 긴급 출동 가장 많이 되는 항목이 뭐냐면 배터리 방전이에요. 맞아요. 이건 전기차뿐만이 아닙니다. 예. 일반 자동차에는 납축 배터리도 겨울철만 되면 영하에서 제 성능을 못 내서 아침에 시동이 안 걸려요. 예.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뭔가 불러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밖에다가 주차할 때 밤에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네. 와이퍼 같은 거는 세워두는 게 좋겠죠. 예. 왜냐하면 얼어가지고 다음날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눈 그치고 나면 조금 기온이 올라갈 때
도로가 지뻑지뻑 되잖아요. 예. 네. 그때 앞차가 지나가면은 습기가 즉 물안개가 많이 유리에 끼잖아요. 맞아요. 예. 앞유리에 많이 끼죠. 네, 이때 예. 이제 워시액이 없다. 워셔액. 엄청 예. 답답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워시액 충분히 보충하시고 예. 그 다음에 겨울은 해가 일찍 떨어지니까 내 차가 어디 있는지를 남에게 알려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려면 등화 장치가 켜져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본인들이 몰라요. 스텔스 안에 차예요, 있으니까. 스텔스. 예. 가끔 바깥에 보면 헤드라이트 하나가 없어요. 맞아요. 그거를 알려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이제 지나가다가 만약에 리어램프가 하나 꺼져 있으면 네. 지나가다 빵빵 대죠. 그래서 알려줍니다. 되게 아저씨 친절하시네요. 저기 예. 뒤에 램프 하나 갔습니다. 예. 들어가서 조치하세요. 예. 그럼 그게 감사해요. 맞아요. 그렇죠. 예. 아니, 교수님, 그 배터리 방전이 쉽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블랙박스 같은 걸로 꺼놔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전에는 블랙박스가 배터리 방전의 주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에는 블랙박스가 그렇게 전력 소모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구나. 네, 그래가지고 예. 큰 문제는 없어요. 예. 제 차는 좀 초기에 나온 오래돼가지고. 예. 초기에 나온 블랙박스들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음. 방전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겨울철 차량 관리 관련해서 오늘 권영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 가장 중요한 건 감속 운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제일 좋은 건 예. 눈 비 올 때는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대중교통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권영주 교수님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